있습니다. 정말 요즘 뉴트리라이트의 대표 강사이신 것 같습니다. 뉴트리라이트의 대표 강사 서민규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감의 교육부 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소개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얘기를 하면 매일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지 않나요? 항상 똑같은 멘트로 소개하면서 마치 처음 소개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이 웰리스랩 앞부분에 들었었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 웰리스랩이지만 실제 우리 건강은 물론이고 비즈니스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일반 교육 때도 많이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복귀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 드리지만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일단 한국 주요 ABC에서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설명해 드리는 내용 외에 다양한 부분, 각 부분에 맞는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이 웰리스랩 시작할 때 저 항상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마이 웰리스랩은 도구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여기 계신 많은 리더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신뢰를 높이고 제품을 조금 더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즉 우리 리더님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빅데이터가 들어가면 뭐합니까? 44만 명의 데이터 속에 수십억 개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리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 이 도구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도구라는 것은 우리 리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제품을, 우리 영양소를, 우리 비즈니스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만남을 가지셔야 되겠죠. 만남을 가진 이후에 그 대상자와 소소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건강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즉 여기는 굉장히 주관적인 정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분의 건강과 그분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우리 비즈니스의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소소한 부분에 다른 점은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차이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 비즈니스의 과정에서 마이 웰리스랩 딱 두 가지 포인트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어디일까? 첫 번째 포인트. 내가 그간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인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관적인 인지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소비자 또는 대상자, 파트너분들의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영양소라든지 비즈니스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데 그 방향에 있어서 좀 다변화, 활로를 좀 넓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이 웰리스랩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뉴트라이트 몇 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습니까?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몇 가지 얘기하시죠? 리더님들? 뉴트라이트 제품이 몇 가지 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100가지? 네. 단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서 가장 많은 제품이라고 항상 얘기 드리고 있고, 뉴트라이트 대용량과 소용량, 기호성과 편의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제품으로 봤을 때 약 90종 이상의 제품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존재해요. 엔바이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9종의 제품이 존재합니다. 엔바이 뉴트라이트는 뉴트라이트의 서브 브랜드죠. 담당자는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뭔가의 서브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엔바이 뉴트라이트가 좋은 제품이 있지만 처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접하시는 분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좀 더 편하게, 좀 재밌게, 기호성에 맞게 섭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엔바이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뉴트라이트라는 본격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어 오픈을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브 브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당자는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아무튼 이게
9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세스 브랜드가 존재를 하죠. 스포츠 뉴트리션을 지향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토탈 합쳐서 100가지가 넘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활로를 좀 넓혀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간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누군가에 추천할 때 몇 가지 종류의 제품을 주로 전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게 되면 진짜 우리 제품의 활용도가 높으신 분들이 약 30종의 제품을 전달하세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한 10여 종 내외의 제품들을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전달한다는 것이죠. 제품은 100가지가 넘는데 왜 나는 10가지만 활용하고 있을까? 그럼 나머지 90개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구태여 90개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품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각각에 맞는 기능성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법상으로 보게 되면 뭐 항산화 제품이라고 카테고리가 묶여 있지만 하나하나의 영양소의 가치는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양소의 가치와 소비자의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좀 더 제품을 추천해 줬을 때 그분의 건강을 좀 더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가치 있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의 도구가 바로 마이 웰니스 랩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리더 여러분들이 어떠한 준비를 진행한 상태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짝 터치만 하는데 쓸 거야? 아니야, 나는 완전히 우리 신체를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제조업하는 쓸 거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권도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이웰니스랩 이 웹베이스에서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존재시키는 이 플랫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간히 저한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플랫폼과 마이웰니스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건강검진 항상 저희가 받으라고 혈액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게 되면 건강검진 결과지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혈관 나이가 몇 살입니다. 네. 사람 나이가 몇 살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죠. 이거와 마이웰니스랩의 차이는 무엇이니?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뭐 차이점은 활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신뢰,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나온 그 결과지가 어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지 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알고리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44만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십억 개의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뭐 식품 영양 같은 경우는 10만 건, 뭐 영양 같은 경우는 88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식물영양소 같은 경우는 380여 종의 영양소를 활용해서 지금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즉 이 뒷부분의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나 우수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플랫폼은 어느 정도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플랫폼의 예측력은 0.9 이상이다라는 부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0.9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전에 일반 교육 때도 얘기 드렸지만 0.9 이상이라는 것은 네? 엑설런트 등급이라고 해요. 아웃스탠딩 등급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높은 임상을 진행해도 좋은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층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0.7에서 0.8 정도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누군가 리더 여러분들께 마이웰니스랩이 얼마나 가치 있어? 차별성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뒷부분에 인지하신 대로 뭐 생활습관 가이드까지 다 하나하나 좀 장점이 있지만 일단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에 얘기해 주신 유진 박사님께서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얘기를 해주셨죠. 여기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첫 페이지가 요 화면에 나옵니다. 노화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 없었는데 요즘에는 여기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리더 여러분들께 나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드디어 나이를 실망하실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속 이 처음에 나와요. 결과지를 딱 봤을 때 모든 결과지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게 이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0 이상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좋지 않다라는 거, 내가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0 이하일 경우에는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은 0.9 이하입니다. 0.9 그 정도 돼. 한 2-3살 정도 어려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더님 다 잘 나오셨나요? 네, 오늘 클래스는 다 분위기가 좋은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이 전 클래스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클래스였거든요. 이 배송만 나오면 인상을 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전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 자리에서 체험을 하셨거든요. 출시 전이라서 출시하는 순간 이게 바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표정만 봐도 그분의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표정 인상 쓰시고 얼굴 빨개지시는 분, 그리고 스마트폰을 구태여 얼굴에 갖다 대시는 분 있잖아요. 글자가 변하지도 않는데 갖다 대시는 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1.2가 넘는 분들이다라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 저가 나오자마자 내려놓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는 분 계세요. 나 한번 봐달라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0.9 이하가 나오신 클래스입니다. 지난 클래스에서 1.69가 나오신 분 계십니다. 1.69. 어떻게 진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분은 0.64가 나왔습니다. 두 분 다 보기 힘든 배속이었고요. 그 두 분이 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제가 참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배속이 높게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몰랐으면 그냥 자기가 늙는지 빨리 늙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뭔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바이오리스크 굉장히 훌륭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0.6 나오신 분은 앞에 계신데 1.6이 나오신 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분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올해 버전인데요. 이 2년 전 버전의 마이 웰리스 랩을 보게 되면 우리 건강 상태를 등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이걸 뺐거든요. 그때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마치 고기 있냐 A, B, C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A, B, C의 특징이 뭐냐면 이 C 등급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C 등급은 시간이 지나서 5에서 10년 지나면 어떤 등급으로 변하느냐, 현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C 등급은 그냥 5에서 10년 지나면 C 등급이에요. 그리고 B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C 등급으로 떨어져요. 거의 대부분. B 등급으로 남는 사람 없어요. A 등급이 A 등급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는 3%에 지나지 않는다. 다 B 등급 또는 C 등급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 현 상태가 긍정적이라도 하더라도 나이는 즉 생체 나이는 들어가게 됩니다. 기초대사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단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좋지만 가족난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노화 속도한 모델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노화 속도의 배속을 보셨다면 아래쪽에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어느 부분이 가장 안 좋을까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중요 지표입니다. 중요 지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마이너무 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를 바탕으로 가장 많은 배점으로 이 배속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결과 데이터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다 상대적인 데이터입니다. 절대 평가가 아닙니다. 그 상대적인 게 거의 대부분 동년, 배 또는 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데이터라고 앞에 유진 박사가 얘기를 해주셨죠. 그 데이터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개괄적으로 현 상태에 대해서 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이 소비자와 함께 보시면서, 파트너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했으니까 좀 더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어느 쪽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건강 신호등이라는 부분입니다. 5가지의 주요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호등은 말 그대로 초록색은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노란색은 좀 주의가 필요해. 빨간색은 관리가 지금 당장 필요해. 라는 시그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강 신호등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것, 우리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3가지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이 노화 속도가 크게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첫 시간에 권우란 교수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배점이 큰 거, 이 5가지가 모든 게 아니라 배점이 가장 높은 5가지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대사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염증, 면역, 근육, 이 5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요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성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공식과 같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문제가 있게 되면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성 질환 항상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즉 건강 신호등을 딱 봤을 때 이 노화 속도를 딱 봤을 때 당신이 2.6이네? 방향성이 이 방향성이야. 이쪽 방향성으로 관리를 해야지 돼.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 딱 보자마자 신호등에 노란색이 들어왔어. 당신의 배점이 가장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의 문제점이 가장 높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노란불이랑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머지가 다 초록색이 들어왔을 때. 그럼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화 스트레스, 유해산소에 의해서 내 몸이 공격받고 있다는 겁니다. 대처 능력, 활성산소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해산소와 활성산소는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많이 먹고 언제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언제 많이 발생했을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이죠. 어디서 발생할까? 운동 많이 하고 몸 안에 몸 안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활성산소, 유해산소라는 것은 외인적인 요인이 있고 내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인 부분에서도 발생하고요. 우리가 공기가 안 좋을 경우에 이게 외부에서도 유입되곤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 거의 대부분은 세포 내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신체에 있는 각 세포의 발전소에서 에너지, ATP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유해산소, 활성산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결과적으로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듯이 우리 신체 내에서도 에너지를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그런 찌꺼기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찌꺼기가 그냥 쌓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찌꺼기들이 강력한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멀쩡한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노화 속도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유해산소,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이런 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유해산소라는 것이 언제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숨쉬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식하고 많이 먹어서 많이 먹는 게 문제이거든요. 많이 먹어서 또 운동을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리더님들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할까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제가 교육 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직업 군별 수명을 보게 되면 전문 운동 선수들이 생각보다 수명이 길지 않아요.
수명이 제일 긴 집단이 어디라고 얘기했죠? 네? 네, 종교인들. 종교인들이 마음의 평안,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수명이 높은 사람. 네? 주의자요? 아, 수명이 긴 사람. 주의자가 왜? 아, 그렇대요? 오. 정치인과 굉장히 비슷하네. 정치인이 수명이 두 번째로 높다고 얘기해요. 네? 의외네요. 정치인이 의외예요? 딱 봐도 알 건데? 정치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지가 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그렇구나. 농담입니다. 이거 저희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진짜 농담입니다. 지울게. 네, 근데 실제로 뭐 정치인들 얘기 많이 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괜히 얘기했어. 아무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병의 근원. 우리 질병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 학생 시간에 들어오잖아요.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다 느끼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만이 자고 일어나니까 비만된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자신은 물만 먹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비만이 됐어요라고 정말 센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찌는 것은 하루에 체지방 한 100g 정도가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할 때도 그 쌓이는 거에 맞춰서 감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아, 이게 노란불이 들어왔어, 빨간불이 들어왔어. 산화 스트레스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앞서 5가지 요인 중에 어떤 요인일까요?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요인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누군가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어, 노란불이 들어왔어. 그럼 가장 쉽게 그분을 자극시킬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일까? 자극시켜야지 그분이 관리할 수 있거든요. 아, 당신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네? 대사가 잘 되지 않는 거야. 대사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사를 잘 시키는 방법과 대사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덜 섭취하는 것. 일반적으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대사 스트레스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섭취량이 많이 먹어서 이 에너지원을 신체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의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체지방, 혈당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성 지질 영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영역 같은 경우,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나 노란불이 들어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질환들을 부르면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이고, 앞서 권은환 교수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 정도가 이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이거든요. 근데 이 만성질환은 사전에 증상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증상이라는 것이. 혈당도 마찬가지죠. 증상이 없어요. 혈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증상이 없습니다. 마이 앨리스랩의 장점 중에 하나이죠. 자신의 혈액 검사와 생활습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증상이 없는 요인들을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는 것은 근육의 정도와 균형도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식사 점수입니다. 노란불 들어온 분, 여기 초록색불 들어온 분 계시나요? 혹시? 여기도 안 계시죠? 그간 저희 직원하고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딱 제가 봤을 때 딱 한 분만 초록색불 들어왔습니다. 유선님 초록색불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딱 2분이 되시는 거예요. 47개 항목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나이대마다 다르지만 37개 이상을 체크를 하셔야지만 초록색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점이 나옵니다. 17점인데요. 11자. 갑자기 뿌듯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빨간색이나 노란색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저 조사 같은 경우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조사가 아니라 영양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테스트를 진행하신, 분석을 진행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식생활이라는 것이 권장 이하라는 겁니다. 권장 이하. 그만큼 우리가 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운동 설명드렸고요. 수면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노화 속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요인을 관리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부분에 바로 생활습관 가이드가 제시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마이 웰니스 랩에서는 뒤에 설명드릴 부분,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관리해야 될 영역 총 24가지 지표에 대해서 빨간색, 노란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관심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심 영역. 내가 그냥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에요. 세 가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 실제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또는 노란색 부분이 딱 맞으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내 몸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구나. 근데 소비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본 분 같은 경우는 노란색, 빨간색이 신체에 굉장히 많은데 참 신기하게도 본인의 관심 영역은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신체에서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건강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 딱 이게 매치가 된 게 맞습니다. 당신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 부분이 당신이 관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이 웰니스 랩은 인체 생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영양소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때 빨간색이 찍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영양소를 권장하는 게 1번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수면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럼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죠. 추천할 수 있는 영양소가 미강주정 추출물과 기본적으로 에테아닌 정도를 추천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영양소를 통해서 그분이 수면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것일까? 보다 본원적인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즉 지금 당장은 L테아닌과 미강주정 추출물을 통해서 입면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왜 이분이 입면 시간이 이렇게 긴 것일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이 작은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함께하고 있는 소비자분들께 그 부분까지도 안내할 수 있어요. 아, 이 부분을 지금 당장은 섭취해서 어느 정도 그 가치를 느낄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당신이 수면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요소들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지만 영양소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생활습관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까지 안내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각 부분에 맞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제시하는 도구. 현 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까지 제시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그럼 이 부분 중에서 이 도구에서 영양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설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체생리 네트워크 마이 웰니스 랩에서는 총 24가지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영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죠. 그럼 이 24가지 항목은 어떤 항목일까?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식약처에서 나오는 자료, 식품안전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카테고리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전달되고 있느냐를 제시하는 그런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경계, 소화대사계, 신체 방어, 근육계, 내분비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24가지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권장을 할 건가? 좀 단계를 좀 여러 가지 단계를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단계를 나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1단계는 분석을 하시는 분이나 분석을 하지 않는 분이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영양 단계,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영양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WX를 기본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제
그러니까 WX를 설명드릴 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WX는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영양소입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영양소. 완벽한 건강을 위한 영양소는 아니에요. 그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소의 함량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권장량 기준으로 제품을 영양소를 권장을 하게 되어 있죠. WX 같은 경우는 기본 권장량이 하루 2번 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12정이죠. 둘, 2번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사람마다 약간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님과 제가 딱 봤을 때 같은 양의 WX를 섭취하게 되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왜 제가 손해라고 생각하죠? 아, 사람을 외형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맞습니다. 신장과 체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더 손해일 수 있겠지만 내 신체 대사량은 리더님이 더 많으실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으셨거든요. 그만큼 대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사람마다 다 각각이 다른 영양소 권장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 WX라는 것은 최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제품입니다라고 기초 제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WX는 왜 한 번 먹을 때 6점 섭취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른 제품은 손가락만 하지만 한정이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마다 권장량이 다 다르고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둘을 권장해드리지만 활동적이신 분들은 또 영양소에 대한 인지가 높으신 분들은 거기서 조정해서 섭취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 6, 2를 섭취합니다.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하거든요. 활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제가 작고 나눠져 있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특징,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걸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단계는 분석을 하시는 분이나 하지 않는 분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표 지수,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를 바탕으로 각각의 불이 들어왔을 때 WX와 함께 섭취해야 되는 제품들을 영양소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2단계는 어찌 보면 커스터마이즈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러면 위에 있는 종합비타민 무기질 영양소와 해당되는 영양소를 추가적으로 섭취해. 그냥 정형화된 패키지라고 생각하세요. 쉽죠?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가 파트너분이 각각의 불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권장할 수 있다는 이제 3단계가 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3단계가 제일 재미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웨리스피 저는 개인적으로 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에 맞춰서 표면에 올라온 문제 외에도 표면 아래에서 위에 올라온 문제를 계속 밀어 올리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까지도 관리해주는 영역, 그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2단계까지 보시다가 하나하나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3단계 영역, 24가지 영역을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딱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영역을 추가하시면 우리 리더 여러분들의 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아이웰리스를 굉장히 큰 훌륭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1단계, 앞서 얘기 드렸듯이 종합비타민 무기질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에 제가 첨언을 드리면 2024년 앞서 그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거기 다 있는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거기 있는 내용이 다 디자인만 약간 다르다. 네,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5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염증, 근육, 면역이 있었습니다. 여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올해 3월달인지
2024년 3월달이지. WX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 연구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트윈, 오닉스 앞서 설명드렸는데 그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전에 받아놓은 인체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WX가 실제로 어느 부분에 좀 더 가치 있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게 발표가 됐었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다 인지하는 것처럼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의외로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요하는 영역이 나왔는데 그 영역이 바로 염증이라는 부분입니다. 염증이라는 부분. WX를 섭취했더니 10가지 종류의 식물 영양소가 이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그 역할을 수행하더라라는 부분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타민과 물질, 식물 영양소는 내 신체의 현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를 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제가 앞서 정형화된 커스터마이즈 팩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WX 1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노화 억질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에 노란불이 들어올 경우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양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노화 억질 분석 지수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체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 활성산소, 프리 라디칼이라는 이 아이들로부터 우리 신체 세포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의 추가적인 섭취를 권장을 하고요. 비타민 C나 코엔자임 Q10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밀크시슬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밀크시슬 추출물이 왜 항산화에 들어가 있을까? 항산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 그렇죠. 밀크시슬은 우리가 추출물이 슬리마린 복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슬리마린 복합물. 슬리마린 복합물을 식물 영양소 명칭으로는 플라보리그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슬리마린이라는 아이는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슬리빈, 이소슬리빈 뭐 4가지 요소를 가장 많이 얘기해요. 그 요소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식물 영양소 플라보리그난, 즉 한마디로 해서 그 위에 버전을 보게 되면 폴리페놀류예요. 폴리페놀로서 간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간 이 밀크시슬 추출물, 슬리마린 복합물에 대해서 간에 포커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2단계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어떤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와서 관리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런 항산화 영양소를 추가적으로 관장되겠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럼 어떤 영양소를 추천해야 돼? 제일 먼저 비타민 B군이 나옵니다. 왜 비타민 B군이 나올까요? 대사. 제가 앞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기본적으로 내가 섭취한 에너지원을 내 몸에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원들을 적절하게 대사시켜준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가 무엇일까? 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원들, 내 몸에 근원이 되는 에너지원들,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내 몸에서 대사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우리가 당 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당 섭취할 때 포도당, 단순당 아이들이 활용되기 위해서 비타민 B군이 있어야 돼요. 뇌 세포가 활용하기 위해서. 굿모닝 요즘 많이 하시죠. 굿모닝 하실 때 왜 하세요? 굿모닝은? 굿모닝 왜 하시나요? 근육? 저는 배고파서 아침만이 네네. 굿모닝이 우리 단백질 섭취하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는 얘기하신 대로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신체 내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왜? 단백질이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이 단백질이 내 몸의 특정 요소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20가지 아미노산이 피부도 돼야 되고, 뭐 콜라겐도 돼야 되고, 어떤 호르몬도 돼야 되고, 어떤 효소도 돼야 되고, 머리카락도 돼야 되고, 각각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미노산들이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이가 뭐야? 비타민 B군이라는 겁니다. 특히 근육 같은 경우에 아연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죠. 즉 내가 단백질을 섭취했어? 그럼 이 단백질이 20가지 아미노산을 쪼개진 이후에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피부가 되고 근육이 되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영양소예요.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크세슬 EX에 비타민 B군 5종이 들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비타민 B군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억제 분석지수, 에너지가 많아? 에너지를 덜어내야지 돼. 가장 좋은 방법은 덜 먹는 겁니다. 근데 만성질환 억제 분석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아주 빨간색이 너무 진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식사량을 줄여야 됩니다. 운동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해라라는 부분이죠. 다음 프로바이오틱스가 또 들어가 있네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뭐가 좋나요? 이거는 면역력? 면역력과 만성질환 억제 분석지수와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련성. 단세지방산 맞습니다. 좀 잘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야, 만성질환 억제 분석지는 무슨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야 되니? 변을 잘 보면 만성질환 억제 분석지수가 좋아지니?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내 장이 튼튼하면 만성질환 억제 분석지수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일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세지방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이라는 기관에는 또 하나의 우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우주.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존재하죠. 긍정적인 아이, 유익균이라는 아이도 있고, 중립균이라는 아이도 있고요, 유해균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생태계를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적절한 생태계를 만들어졌을 때 걔네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사물질들. 그 대사물질을 일컬어 우리가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 물질들이 장벽을 타고 흡수가 돼서 확산이 되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면역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야? 바로 그런 포스트 바이오틱스 물질, 대사 물질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책이 보기에는 장청내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뭐 실제로 그런가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서양의학에서는 장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과 뇌가 여기에 있어. 내가 왜 장이 튼튼해지면 머리가 좋아지는 걸까? 실제로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머리가 건강해지는 거지. 왜 머리가 건강해지는 걸까? 장에서 만들어진 대사물질들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세로토닌이 될 수 있고요, 가바가 될 수 있고, 세로토닌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멜라토닌의 생성량도 적절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이 장이 튼튼해졌을 때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다. 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마이랩이 가는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마이랩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때 측정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다양한 종류의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중에서 네, 3가지 단세지방산을 측정하거든요. 3가지 단세지방산. 왜 3가지 단세지방산을 측정한다고 들으셨나요? 뷰트루산, 아세트산. 왜 이 3가지를 얘기할까? 단세지방산을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왜 그 다양한 종류 중에서 단세지방산이라는 아이를 지수로서 선정했을까? 포스트바이오틱스에는 펩타이드 들어가고 면역물질 들어가고 지금 얘기하면 세로토닌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당에서 만들어진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들어가요. 왜
단수지방산을 선택했을까? 단수지방산은 외부에서부터 섭취하기가 가장 힘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의 현 상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일에 우리가 포스트마이틱스 지수로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섭취 가능한 비타민을 선정했어 라고 하면 나의 장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이랩에서는 이 단수지방산이라는 아이를 포스트마이틱스 지수의 지표로 선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먹기 힘들어? 먹기 힘듭니다. 우리 산 되게 강한 산 있잖아요. 초산 아즈스탄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한 식초거든요. 그걸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누가 단수지방산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섭취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한번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직시적으로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성질환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체지방이에요. 체지방. 그럼 체지방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연계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그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HY760. 락토바실러스 케바토스 HY760과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 KY1032라는 균주가 있어요. 이 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 장에 존재하면서 특정 대사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대사물질이 체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조절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합성의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 슬림핏이라는 제품이죠. 그래서 슬림핏에 보게 되면 균주의 특성으로 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치즈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 인체적으로 실험 진행됐죠. 다 연결선상에서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근육의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균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육 그 자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또 운용하는 데 필요한, 또 가용 범위를 늘려주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정형화된 커스터마이즈 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누군가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럼 종합 비타민 무기질과 더불어서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뉴트리스 추출물이라는 영양소를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하신다면 WX와 더불어서 단백질 관련되어 있는 또 관절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추천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줬습니다. 2단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방점을 찍는 3단계입니다. 복잡합니다. 인체생리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냥 시각적으로 우리 신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연계점 상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우리 신체라는 것이 이런 조밀한 그물과 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물. 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 이 건강에 만일에 이거 그물이에요. 누군가 위쪽에서 이 그물을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그물까지도 다 당겨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체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네트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함께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계점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뭔가 기본적인 영역을 제시를 해 드립니다. 건강 지표 3대 지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각각에 해당되어 있는 영역은 지금 보시는 영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의 영역을 보게 되면 먼저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영역입니다. 활성산소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기본적으로 산화 스트레스 상태, 항산화 방어력, 세포보호 재생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노란불이 들어왔어 라고 하면 연계점이 있는 이런 영역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노화학적 분석 지수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활성산소라는 것이 우리 신체 내에서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런 말 있죠. 유해산소라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불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항산화 영역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라고 하면 항산화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항산화라는 부분에 빨간색이 들어옴으로써 연계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항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분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적으로 이런 요소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간에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산화 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혈중 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연계되어 있어요. 선이도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연계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영양들을 그래서 추천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항산화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영역이 많은 만큼 관리된 영역 이거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검색을 오른쪽 햄버거 바 있죠? 땅땅땅 거기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디자인이 약간 틀리다는 거. 근데 동일합니다. 네,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나온다는 거. 여기도 좋죠.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이 3단계에서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 요청하는 바는 저희가 아카데미를 1월달부터 진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사실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이 웰니스랩이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항산에 빨간불 들어왔어. 그럼 어떤 식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영양소를 먹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다 먹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만 먹어도 배부른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산화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리더님들께서 도구는 안 두시고 기존에 했던 패턴이죠. 상담이죠. 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결과들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서 이분에게 조금 더 적합한 항산화 영양소를 권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지질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질, 중성 지질. 근데 비타민 C도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 기본적으로 코엔자임 Q10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질의 산화를 막아주는데 조금 더 적합한 항산화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E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E를 함께 섭취해 주시면 좋겠죠. 피부라든지 또는 점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산소로부터 조금 더 추천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비타민 A, 네, 카로틴을 추천할 수 있겠죠. 비타민 A 제품을 추천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앞에서 나와 있는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영양소를 좀 더 세분화해서 추가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의 예로 저희가 아카데미 내용에서 다룰 과정인데요. 항산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꼽게 되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볼 수 있고요. 각각의 도움될 수 있는 영양소, 필요 이유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다는 것이죠. 당신 항산화 건강에 문제 있어. 근데 앞에 보니까 빨간색 인지적인 정보를 해서 과민 피부라든지 피부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 그렇다면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추천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 건강,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항산화라든지 그 외 부분에 있어서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로서 기본적인 이 영양소를 추천드리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양소의 장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이드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주원료와 부원료 원제로 검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위험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 영역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은 영역입니다. 이 영역들이고요. 이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얘네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항상 보면 거의 대부분 이 떨어뜨려서 설명을 하지만 항상 같이 다니더라고요. 얘네들은 참 안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친구 잘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좀 이해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 여자들은 화장실을 같이 가는 것일까? 혼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마치 체지방 조절과 혈당 조절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수치와 같이 갈 필요 없는데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지방 조절 만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항상 같이 가죠.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가지나 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리더님들께서 하나하나 거기에 맞게끔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통해서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리더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탄수화물과 지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탄수화물과 지질과 거의 대부분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탄수화물과 지질이고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중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일단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리더님들께서 소비자 파트너분들께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얘기는 한 끼 식사 중에 탄수화물의 비율을 적절하게 가져가십시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끼 식사의 탄수화물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네? 55? 20%요? 50% 이하로 가져가십니다. 50% 이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40%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김밥 같은 경우 82%가 탄수화물입니다. 음식을 섭취하실 때 먹은 다음에 포만감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시간에 내 기분이 너무 좋아져. 김밥 82%.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이 순간적으로 좋아지고 포만감이 있는 음식들은 금방 배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김밥보다 더 높은 아이가 있어요. 면류. 칼국수 같은 경우는 92% 정도가 탄수화물입니다.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을 맡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를 이렇게 상담했을 때 저 떡볶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밥 먹는 시간이라서 유선님들 상담을 하면서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지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어. 어떤 식재료 좀 좋아하는지 식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좀 줄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탄수화물 줄이셔야 되지만 이게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일까? 기능적으로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 이게 식이섬유, 강낭콩 추출물, 다르시니아, 캄보지아를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죠.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 포만감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대한 식욕을 좀 억제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강낭콩 추출물 같은 경우에 이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또 대두가루 추출물도 여기 우리 제품에 같이 들어가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이 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블로킹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통 탄수화물은 굉장히 그 분자량이 커요. 긴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요즘에 들었는 게 진주 목걸이 예를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진주 목걸이. 탄수화물은 진주 목걸이에요. 탄수화물 하나하나의 진주 알들이 고리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기분 좋게 우리 기분
좋은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 진주 목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진주 목걸이가 내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즉 장을 타고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진주 목걸이가 다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진주 알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 알로, 진주 목걸이를 진주 알로 만들어주는 아이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효소라는 아이들. 효소에 뭐가 있을까요? 아밀라제가 있고 알파 글루코시다제. 아밀라제는 어디 있죠? 치매. 침에 있습니다. 침의 역할이 뭐예요? 탄수화물 뱉는 게 아니라니까요. 침 뱉는 게 아니라 음식을 부드럽게 쪼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근데 아밀라제가 이 긴 진주 목걸이를 다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효소가 있어요. 알파 글루코시다제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가 진주 목걸이를 완전히 하나로 끊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흡수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소비자 중에서 탄수화물을 줄여라라고 얘기하는데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강낭콩 추출물과 대도발효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통해서 섭취는 하되 효소를 블로킹, 불활성화시킴으로써 흡수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그런 영양소를 추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이거 상담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그런 제품이 거의 없는데 극히 드물게 저 강낭콩 추출물 제품과 같이 먹지 말아야 되는 제품을 존재합니다. 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 존재해요. 완전히 반대. 효소 제품이 존재해요. 효소 제품이. 그렇죠.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어떤 역할을 해? 긴 진주 목걸이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속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끊어라라고 명령을 하는 아이가 걔 효소 제품들이에요. 빨리 끊어! 속이 불편해! 이거 역할이에요. 그러면 끊는 아이들과 끊지 말아야 되는 아이들이 같이 있게 되면 이건 좀 네?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낭콩 추출물 같은 경우는 좀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를 끊는 것을 막아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끊어진 아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역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목걸이를 좋아하는 아이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진주 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음식에도 마찬가지겠죠. 진주 알만을 섭취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에게는 이 제품이 그닥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식이섬유 제품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제품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을까? 식이섬유 또는 가르시니아 캄보자. HCA라는 아이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잉여의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강낭콩 추출물을 많이 권장드리고요. 트렌드에 맞춰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단맛 나는 음식, 맛있는 음식이 단순합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음식 먹었을 때 입에 잔여물이 남지 않는 음식 있잖아요. 그런 음식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입에 잔여물이 남지 않는 음식 일반적으로 단당류예요. 완전한 단당류. 이런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르시니아 캄보자 추천드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밀리트리 체지방 조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8가지의 영양소가 나오지만 리더님들께서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범위를 줄이셔가지고 맞게끔 추천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 조절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위험 요인 그리고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고요. 혈당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간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이렇게 혈당에 문제가 있거나 체지방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온다.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로서 바나바인 추출물, 유리식이섬유, 크롬, 비타민 B6, 계피가지 추출물 등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당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혈행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카데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은
아이 웰니스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영양소를 추천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는 분석을 하신 분이나 분석을 하지 않은 분 마찬가지로 그냥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기본 기초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우선 지표, 중요 지표죠.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커스터마이즈 팩처럼 WX와 더불어서 해당 지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표면 위에 올라온 문제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잠재적인 요소까지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요소들 저희가 아카데미 때 하나하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아쉽습니다. 네. 제가 원래 시간을 좀 더 했어요. 그래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